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논술, 중등 논술 잡지죠? 시사 논술 잡지 행복한 논술의 2월호 주제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아라 라는 주제로 중학생들이 실제로 논술한 글에 대해서 어떻게 첨삭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수업을 어떻게 하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쓴 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첨삭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수업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첨삭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의 피해를 설명하고 소행성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논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700에서 900자로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논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글을 쓸지 구성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논술이라는 글의 특성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견을 물어보느냐? 소행성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상황, 현재의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의 가장 중요한 그 구조, 논술문의 중요한 구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문제 상황은 서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인과 배경, 이거는 본론이 되겠죠. 그리고 뭐 찬반 입장이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 설명해주고 찬반 입장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은 어떤 부분이 돼야 될까요?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논술을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이런 구조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행성 충돌의 피해,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 설명을 하자면 지금 여기 서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문제 상황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 상황? 나사가 우주선 발사 실험을 했다. 왜? 소행성 충돌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면 소행성이란 뭐야? 소행성의 정의를 알려줘야죠. 서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서는 원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니까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의 피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이유도 알려주면 좋겠죠? 소행성이 충돌하는 이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줄까요? 지구에 충돌하는 이유. 네, 충돌하는 이유는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소행성이 궤도가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이 궤도를 벗어나서 간혹 가다가 지구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7천만 년 전쯤에 지름 10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이유, 궤도를 벗어나서 충돌하는 이 일들이 간혹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피해가 일어나느냐. 요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충돌하는 이유는 그렇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그런 피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지구에 일어나는 충격, 지구에 일어나는 타격,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생물체는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 왜? 먼지 구름으로 인한 기온 저하,
그리고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 노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소행성 충돌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핵폭탄을 이용해서 소행성을 폭파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순서로 서론, 본론, 결론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구조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먼저 익혀야 되고요. 이 구조 안에 내가 오늘 배운 이슈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요거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대로 이제 글을 쭉 쓰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려고 우주선을 발사했다.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한 실험이다. 여기서 소행성이란 지름이 100km 이하인 행성보다 훨씬 작은 천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기길래 소행성을 막으려는 것일까? 먼저 소행성이 충돌하는 순간 지구는 막대한 충격을 받게 된다.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 곳곳에 대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 등이 발생한다. 지각이 깨져 지구 내부에 쌓인 열과 에너지가 약한 부분을 뚫고 한꺼번에 분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행성이 충돌할 때 생긴 먼지 구름은 생명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먼지 구름은 태양을 가려서 기온을 끌어내려 겨울 날씨가 지속되게 한다. 그러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동물도 먹이를 찾지 못해 죽는다. 살아남은 식물도 산성비가 내리면서 사라진다. 또한 대기의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나마 잔존한 생물체도 자외선에 노출되어 멸종한다.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는 방법으로는 핵폭탄, 우주선, 그물 등이 있다. 그중 핵폭탄의 이용은 소행성이 지구와 근접해 있을 경우 핵폭탄을 폭발시켜 소행성을 파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소행성이 파괴됐을 때 생긴 파편과 잔해가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올 수도 있다. 우주선의 이용은 무거운 우주선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시켜 밀어내거나 궤도를 바꾸는 방법이고, 그물의 이용은 그물로 소행성을 포획하여 회전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원문을 어떻게 수정을 해 나갈 건지 한번 본문을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을 수정을 할 때는 글의 방향성이 일관성이 있는지, 주제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단 구성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구성과 문단이 문제가 없을 때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 방향성은 괜찮아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피해, 충돌했을 때 피해, 요만큼이 이제 피해 부분이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방향성은 잘 잡아주었습니다. 구성도 괜찮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단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은 한 칸 들여쓰기 시작한 부분부터 다음 들여쓰기 시작한 부분, 전까지가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의 문단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을 보니까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소행성의 정의를 설명을 해줬죠. 자, 그리고 피해를 설명을 해주는 부분은 본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기길래 소행성을 막으려는 것일까? 요거 본론으로 가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문단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고요. 생기는 피해, 예, 여기 이제 본론이 되겠죠. 지금 이 친구는 본론을 두 개의 문단으로 구분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겪는 피해, 그리고
생명체가 겪는 피해. 두 가지로 나눠서 문단을 나눠줬는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문단. 어떤 피해가 생기느냐 요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문단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 막을 수 있는 방법이죠. 방법도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문단을 나눠줄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결론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문단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 서론이 1이라고 하면 본론은 한 3, 그리고 결론은 한 1, 뭐 요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 문제는 지금 특성상 방법, 해결 방법이 결론에 써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비슷해야 돼요. 지금 본론하고 결론하고 비슷해야 되고 서론도 여기에 맞춰서 이거보다는 분량이 조금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 빠졌을까 한번 살펴보면 미국 항공우주국은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려고 우주선을 발사했죠. 왜 발사했냐?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러면 소행성이 만약에 7천만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굳이 충돌을 막기 위한 실험을 할까요? 네, 이 부분에 지금 소행성 충돌이 가까워져 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뭘까요? 네. 제가 지금 미리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행성 충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충 설명이에요. 읽어볼게요. 지름 10km의 소행성은 7천만 년에 한 번꼴로 지구와 충돌한다. 그런데 약 7천만 년 전에 비슷한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 공룡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체가 멸종한 적이 있다. 소행성과 지구 충돌이 가까워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넣어주면 왜 실험을 지금 해야만 하는지 이유가 확실하게 써져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행성의 의미를 알려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 부분은 본론인데요. 여기도 그렇다면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기길래 소행성을 막으려는 것일까? 말이 너무 길죠? 어떤 피해가 생길까? 네,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행성이 충돌하는 순간 지구는 막대한 충격을 받게 된다.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는 별로 고칠 부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결론 부분을 보니까 결론은 조금 고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장력이라면 이렇게 매끈한 문장을 쓰기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파란색 글씨 부분이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옮겨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쓴 것도 이렇게 티가 나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었으면 자기만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기억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생각이 안 날 때 다시 한번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대로 보고 베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보고 기억을 한 다음에 쓰라는 얘기죠. 문장을 머릿속에서 자기 나름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했는데 어쨌든 네, 써놓은 부분이니까 이제 베끼지 말라고 주의를 하고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 가볼게요. 자,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는 방법으로는 핵폭탄, 우주선, 그물 등이 있다. 요거 좀 말이 어색하죠. 지구 충돌을 막는 방법으로는 핵폭탄, 우주선, 그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줘야
어색하지 않은데요. 또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법으로는 방법이 있다.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중복되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볼게요.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핵폭탄, 우주선, 그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중 핵폭탄의 이용은 소행성이 지구와 근접해 있을 경우 핵폭탄을 폭발시켜 소행성을 파괴하는 방법이다. 뭔가 중복되는 말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 들죠? 핵폭탄의 이용은 핵폭탄을 폭발시켜. 중복이 되죠. 지금 중복되는 말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되겠죠. 어디를 뺄지 그 뒷문장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 뒷문장도 계속 지금 반복되는 중복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행성이 파괴됐을 때 생긴 파편과 잔해가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올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핵폭탄 폭발은요. 자, 그리고 우주선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주선의 이용은 무거운 우주선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시켜 여기서 우주선의 이용은 우주선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시켜 밀어내거나 궤도를 바꾸는 방법이고 라고 했을 때 우주선 또 중복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물의 이용은 그물로 소행성을 포획하여 자 이렇게 중복되는 말을 피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중 핵폭탄의 이용은 이 말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소행성이 지구와 근접해 있을 경우 핵폭탄을 폭발시켜 소행성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나 이런 단점이 있다. 다 지우고 또 무거운 우주선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시켜 밀어내거나 궤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것도 중복이죠.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재미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줘 볼게요.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다가도 또를 쓰자고 하니까 앞에 여기 또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또를 쓰기가 좀 애매해요. 중복되는 말을 피하려면 중복되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없지만 중복되는 말이 계속 나올 경우 읽을 때 지루해져요. 네, 그래서 또라는 말을 여기는 쓰지 않고 그물의 이용은 이것도 지워주죠. 그물로 소행성을 포획하여 회전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주면 중복되는 말 싹 치워낼 수가 있죠. 읽으면서 지루하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고친 거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미국 항공우주국은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려고 우주선을 발사했다.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한 실험이다. 지름 10km의 소행성은 7천만 년에 한 번꼴로 지구와 충돌한다. 그런데 약 7천만 년 전에 비슷한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 공룡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체가 멸종한 적이 있다. 소행성과 지구 충돌이 가까워진 것이다. 여기서 여기서라는 말도 빼도 되겠죠. 소행성이란 지름이 100km 이하인 행성보다 훨씬 작은 천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길까? 그렇다면도 빼도 되겠네요. 먼저 소행성이 충돌하는 순간 먼저라는 말도 빼도 되겠어요. 소행성이 충돌하는 순간 지구는 막대한 충격을 받게 된다.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 곳곳에 대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 등이 발생한다. 지각이 깨져 지구 내부에 쌓인 열과 에너지가 약한 부분을 뚫고 한꺼번에 분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행성이 충돌할 때 생긴 먼지구름은 생명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먼지구름은 태양을 가려서 기온을 끌어내려 겨울 뛰고 날씨가 지속되게 한다. 그러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동물도 먹이를 찾지 못해 죽는다. 살아남은 식물도 산성비가 내리면서 사라진다. 또한 대기의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나마 잔존한 생물체도 자외선에 노출되어 멸종한다.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뭐 이런 말 하나 더 써줘도 되겠네요. 핵폭탄, 우주선, 그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소행성이 지구와 근접해 있을 경우 핵폭탄을 폭발시켜 소행성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도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네요. 네. 여기서는 그러면 하나 지울까요?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소행성이 파괴됐을 때 생긴 파편과 잔해가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올 수 있다. 날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까지 써주면 더 좋겠네요. 날아와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또 무거운 우주선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시켜 밀어내거나 궤도를 바꿀 수 있다. 그물로 소행성을 포획하여 회전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른 친구 글을 또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글을 쓰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텐데요. 이 친구도 방향성은 잘 잡았어요. 나사가 뭐 우주선 쏜 이슈 먼저 써줬고, 뭐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본론에 써줬고,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도 써줬죠. 그래서 방향성은 괜찮은데, 이제 문단 구성이 지금 뭔가 제대로 되었는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한번 볼게요.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서론은 서론이다 뭐 이런 말 안 쓰죠. 그쵸? 그래서 물론 서론 이런 말 다 지우고 처음 들어갈 때 한 칸 띄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서론이라면 줄바꿈 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단 안에서는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붙여놓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론도 한 칸 띄고 시작을 하고 여기서 줄바꿈 했던 거 다 이어서 써줍니다. 줄바꿈 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놓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이 한 줄 띄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씩 만들어줬고요.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나사는 지난달 우주선 발사 실험을 했다. 소행성이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발사한 우주선은 내년쯤 소행성에 근접할 것이라고 한다. 띄어쓰기. 소행성은 행성보다 작은 천체를 말한다. 먼지나 암석, 가스가 뭉쳐져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으스러져 조각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소행성들은 주기를 두고 지구로 충돌해 떨어진다. 소행성의 충돌은 약 7천만 년 전 지구에도 존재했었다. 지름 10km의 소행성이 충돌해 공룡 등 지구상의 생물체 대다수가 멸종했다.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면 지각이 깨져 곳곳에서 대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또한 소행성이 충돌할 때 생기는 먼지 구름은 태양빛을 가려 지구의 기온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추운 날씨가 지속됨과 동시에 기상이변으로 내린 산성비로 인해 식물들이 시들어 사라진다. 그리고 대기의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잔존하는 생물체도 들어오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멸종하는 피해를 본다. 소행성 충돌이 지구에 근접해지니만큼 우리도 언젠가 다가올 소행성에 대비할 해결책들을 제안했다. 핵폭탄을 이용하는 것이다.
핵폭탄을 소행성 가까이로 쏘아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할 만큼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 소행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나뉘어지는 파편이 지구로 쏟아져 소행성 충돌의 피해만큼의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육중한 우주선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을 실제 나사가 우주선 발사 실험에 적용했다고 한다. 또한 소행성보다 더 큰 그물로 올가미를 만들어 소행성을 낚아채 소행성이 날아오는 궤도를 틀어 수정하는 방법도 소행성 피해를 막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이 글은 방향성은 괜찮죠. 그리고 문단 나누기, 소행성 충돌은 7천만 년 전 지구에도 존재했었다. 그래서 그때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 대부분 멸종했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본론으로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만 해도 되는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군더더기가 많고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수정글은 몇 자인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처음에 850자였죠. 100자 정도는 줄여야 돼요. 자, 그렇게 중복되는 말 빼고 아까 줄바꿈을 과도하게 많이 했던 거 다 붙여서 써주면 100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나사는 지난달 우주선 발사 실험을 했다. 소행성이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잘 썼죠. 그리고 발사한 우주선은 내년쯤 소행성에 근접할 것이라고 한다. 자, 이런 과학적인 글을 쓸 때는, 과학적인 소재를 글로 쓸 때는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행성에 접근할 것이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문장입니다. 소행성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소행성인가요? 밝혀줘야죠. 그래서 소행성이 어떤 소행성에 접근할 것인가 보면 내년 가을쯤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름 160m의 디모르포스에 근접해서 초속 6.6km로 충돌할 예정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요. 그거를 조금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죠? 어떤 소행성에 근접할 것인지 타겟을 정확히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많은 우주에 있는 소행성에 다 근접할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소행성은 행성보다 작은 천체를 말한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문장입니다. 행성보다 조금만 작아도 소행성인가요? 아니죠. 소행성은 지름 100km 미만의 행성보다 훨씬 작은 천체를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km 미만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써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훨씬 작다라는 말을 써주던지요. 조금만 작아도 소행성이다? 그러면 행성과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주고요. 자, 여기서 먼지나 암석, 가스가 뭉쳐져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으스러져 조각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소행성들은 주기를 두고 지구로 충돌해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좀 잘라줄게요. 자, 생성 과정이죠. 생성 과정까지는 그냥 여기로 이렇게 문장을 끊어줄게요. 먼지나 암석, 가스가 뭉쳐져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으스러져 조각조각으로 나뉜 것을 자, 여기서 소행성은 천체를 말한다.
여기서 으스러져, 조각조각돼. 이것도 또 중복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끌려 으스러져 조각이 나면서 생성된다. 이렇게 할게요. 그 소행성들은 주기를 두고 지구로 충돌해 떨어진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소행성의 충돌은 약 7천만 년 전 지구에도 존재했었다. 이 문장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이죠. 충돌은 일어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충돌은 일어났다. 자, 그리고 지름 10km의 소행성이 충돌해 공룡 등 지구상의 생물체 대다수가 멸종했다.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면 지각이 깨져 곳곳에서 대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또한 소행성이 충돌할 때 생기는 먼지 구름은 태양빛을 가려 지구의 기온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추운 날씨가 지속됨과 동시에 기상이변으로 내린 산성비로 인해 식물들이 시들어 사라진다. 자, 이 문장도 주어와 서술어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소행성이 충돌할 때 생기는 먼지 구름은 이게 주어죠. 그런데 이 문장의 서술어 뭐죠? 시들어 사라진다. 호응이 안 맞죠? 먼지 구름은 식물이 시들어 사라진다.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호응이 맞지 않게 된 원인은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쓰면서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 까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나온 말들에 대해서 서술어를 맺어주고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지 구름은 시들어 사라진다. 말이 안 되게 되죠. 자, 어디서 한번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지 구름은 태양빛을 가려 지구의 기온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추운 날씨가 지속되게 만든다. 지속되게 한다.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죠. 자, 동시에 기상이변으로 내린 산성비로 인해 뭐 이런 말도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기상이변으로 내린 산성비로 인해 말이 너무 어렵죠. 기상이변으로 산성비가 내리면서 식물들이 시들어 사라진다. 그리고 대기의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잔존하는 생물체도 들어오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들어오는 이런 말 없어도 다 알죠? 자외선에 노출되어 멸종하는 피해를 본다. 자, 문장이 이상합니다. 멸종하는 것과 피해를 보는 것, 어느 것이 더 의미가 큰가요? 멸종이죠. 피해는 멸종하지 않고 존재 있는 상태에서 어떤 피해를 본다라는 거고 멸종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단어를 앞에 꾸며주는 게 말이 안 되죠. 큰 단어가 작은 단어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출되어 멸종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소행성 충돌이 지구에 근접해지니만큼 자, 이 표현 이상하죠? 소행성 충돌이 지구에 근접해지니만큼 충돌은 근접할 수 없습니다. 소행성 충돌이 지구에 어떻게 근접합니까?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이 가까워지니만큼이라고 해야죠.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이 가까워지니만큼 충돌이 가까워지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충돌 시기가 가까워지니만큼 우리도 언젠가 다가올 소행성에 대비할 해결책들을 제안했다. 이 문장은 주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도 제안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시기가 가까워지니만큼 우리도 이거 다 뺄게요. 대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단 줄 바꾸지 말고요. 같은 문단이니까 이어서 쓸 때 핵폭탄을 이용하는 것이다. 핵폭탄을 소행성 가까이로 쏘아. 중복되는 말이죠. 이거 빼줄게요. 아까 그 친구도 핵폭탄의 이용은 핵폭탄을 터뜨려 뭐 이렇게 썼는데 왜 그런 식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게요. 핵폭탄을 소행성 가까이로 쏘아. 가까이로라는 말 없어도 쏜다라는 말이 소행성으로 쏘는 거죠. 핵폭탄을 소행성에 쏘아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자, 핵폭탄을 소행성에 쏘면 소행성이 분해될까요? 네, 분해라는 말은 어떻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 핵폭탄을 쏘면 나뉜다기보다는 그냥 폭발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할 것 같죠? 네, 소행성을 쏘아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할 만큼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 소행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나뉘어지는 파편이 지구로 쏟아져 소행성 충돌의 피해만큼의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 이 친구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쑤셔 넣었네요. 네, 쑤셔 넣었는데 요거 다 좀 풀어줄게요. 너무 쑤셔 넣으면은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빨래해서 막 쑤셔 넣으면은 우리가 뭐 어떤 옷 찾을 때 찾기 힘든 거랑 똑같습니다. 정리해서 딱딱 넣어줘야 되죠. 자, 어디서 끊을 거냐면 핵폭탄을 소행성에 쏘아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영화에서 등장했는지 좀 친절하게 써줍시다. 딥 임팩트나 아마겟돈 같은 영화에서도 핵폭탄을 이용해 소행성을 폭파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할 만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한번 끊어줄게요. 하지만 그 소행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나뉘어지는 파편이, 자, 이거 다 빼줘도 우리 다 알죠? 파편은 조각조각 나뉘어진 조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파편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소행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나뉘어지는 이런 말 없어도 우리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는 수준이 돼요. 하지만 파편이 지구로 쏟아져 소행성 충돌의 피해만큼의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행성 충돌의 피해만큼. 이거 좀 자연스럽게 서술성을 좀 살려줄게요. 소행성 충돌의 피해만큼의 소행성이 충돌할 때 생기는 피해만큼 심각한 인명 피해를 여기 피해 또 중복되네요. 소행성이 충돌할 때만큼이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육중한 우주선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을 로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네요. 실제로 나사가 우주선 발사 실험에 적용했다고 한다. 또한 소행성보다 더 큰 그물로 올가미를 만들어. 없어도 다 이해되죠? 더 큰 그물로 소행성을 낚아채 소행성이 날아오는 궤도를 틀어 수정하는 방법. 자, 날아오는 궤도, 날아오는 없어도 되고 틀어. 이것도 없어도 수정한다라는 말에 다 포함되죠?
자, 그래서 소행성보다 더 큰 그물로 예, 소행성보다 더 큰 그물로, 그냥 큰 그물로라고 할게요. 큰 그물로 소행성을 낚아채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하는 방법도 소행성 피해를 막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 다 지울게요. 방법도 있다.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니까 아까 850자였는데 꽤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몇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 정보로 가서 789자가 되었습니다. 수정글 789자.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글자를 조금이라도 덜 읽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한 말만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걸로. 자, 이 친구 쓴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읽지는 않을게요. 목이 좀 아파서. 네. 오늘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아라 라는 주제로 두 친구가 쓴 논술문을 첨삭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논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집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다 쓴 글은 어떻게 첨삭할 수 있을까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